두 번째 섹션 VLAN입니다. 스위치의 도입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통한 세그멘테이션 효과를 제가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스위치는 컬리전 도메인, 그러니까 허브와는 다르게 컬리전이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보다 성능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 391페이지에 제가 스위치가 왜 이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스위치는 아직도 분명히 제한사항이 있죠. 보시면 이런 허브는 전체가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이 되는데, 스위치는 개별 포트별로 성능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브로드캐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약에 허브를 쓴 여기서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는 전체로 다 퍼지게 되죠.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그림에서는 뭐 스위치 허브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면 이 PC에서 이 PC건 이 PC건 모든 PC로 모든 랜으로 브로드캐스트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랜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결국 만약에 라우터에 하나의 인터페이스 밑이라면 전체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VLAN입니다. VLAN은 즉 버추얼 랜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할 때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층에 IP 개념이 없는 장비라 브로드캐스트를 막지 못하지만, 스위치를 꼭 라우터처럼 쪼개서 이런 랜을 쪼개서 여러 가지 복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주는 것이 VLAN의 기능입니다. VLAN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네트워크를 만약에 제가 이동을 하게 된다, 뭐 추가한다, 변경한다, 이럴 때 관리 효율성을 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뭐 대역폭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보안상의 이유에서 VLAN을 이용하기도 하죠. 즉 케이스 스터디에서 케이스 스터디 부분을 한번 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즉 VLAN을 쪼개서 하나의 네트워크이지만, 그러니까 전체는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이지만 여기 사원용 네트워크, 외부 방문 고객용 네트워크, 또 다른 뭐 교육용 네트워크, 뭐 서버용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요게 이제 VLAN의 개념을, 이 그림이 VLAN의 개념을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요. VLAN은 이런 식으로 같은 하나의 스위치지만 VLAN 10, VLAN 20 이런 식으로 쪼갰습니다. 그렇게 돼서 A가 브로드캐스트를 발생하게 될 경우 같은 VLAN 10에 해당하는 장비들만 그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 즉 C는 물리적으로 보기에는 같은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VLAN 10에 브로드캐스트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가상적으로 버추얼하게 랜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VLAN의 사용이 늘어났고요. VLAN을 사용할 때는 그러나 주의점이 있습니다. 많이 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VLAN을 만약에 쓰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더 쉽게 지금 일이 줄어든다. 그리고 라우터 하나에 필요가 없다. 스위치에서 다 VLAN을 이렇게 쪼개주는데 무슨 라우터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VLAN을 쓴다 하더라도 라우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특히 한 대의 스위치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다 제외하고요,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PC가 딱 세 대가 있다, A, B, C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와 C 간에 통신을 하고 싶다. 보기에는 지금 하나의 스위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스위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사항을 기억해 보시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 IP는 무관한 장비이기 때문에 꽂아서 사용하면 A와 B가 통신을 할 수 있다. 요건 전통적인 개념의 스위치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VLAN을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처럼 A와 C를 쪼개게 되면 라우팅이 필요합니다. 같은 스위치에 있어서도요. 즉 모든 트래픽은 스위치에 가서 업링크를 타고 라우터에 갔다가 라우터에서 다시 C로 보내주는, 스위치에서 내부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VLAN 간의 통신을 위해서 라우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개념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그리고 또한 서로 다른 VLAN으로는 전파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VLAN 10의 브로드캐스트는 VLAN 20으로는 안 간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다른 스위치에 설정이 되어 있는 VLAN 10번에 해당하는 이런 PC들로는, 이런 호스트에게는 브로드캐스트가 모두 전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이건 실무에서도 제가 다른 그 엔지니어들 분들을 만나도 그분들이 제일 쉽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VLAN 쓰면 라우터 필요 없다, 그냥 이걸로 다 한 대로 다 하자. 그러나 가능하지 않죠. S3 스위치면 가능합니다. S3 스위치는 제가 교재에서 한번 앞부분에는, 강의 중에는 언급을 안 했고요. 책에만 나와 있는데, 즉 상위 계층의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레이어 3 기능을 할 수 있는 스위치, 즉 어떻게 보면 라우터죠. S3 스위치라는 말 자체는 그냥 마케팅적인 보통 장비 판매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굳이 동작은 지금에 와서는 크게 라우터하고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3 스위치는 그냥 저희가 CCNA 과정에서 얘기하는 스위치하고는 아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확실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CCNA에서는 다 L2 스위치, 즉 워크 그룹 스위치, 저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위치만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니까요. 그 점을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앞 그림에서 지금 앞에 보시면 라우터가 한 대 있었고 스위치가 세 대가 있었죠. 연결이 되고 밑에 PC들이 붙어 있었는데, 스위치하고 스위치를 직접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요. 이쪽 편의상 스위치 A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쪽을 B라고 부르고요. 업링크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의 물리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스위치에 VLAN 10번, VLAN 20번, VLAN 30번 이런 식으로 VLAN 3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반대쪽 스위치에다가도 VLAN 10번, VLAN 20번, VLAN 30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양쪽 스위치의 VLAN 10번은 같은 네트워크가 되죠. VLAN 20번은 20번끼리 또 같은 네트워크가 되고요. 30번끼리 같은 네트워크. 이렇게 됐을 때 서로 간의 업링크, 이 포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금 결론은, 여기는 지금 VLAN 20의 트래픽이 일로 침범을 안 하죠. 브로드캐스트 같은 게 들어오질 않죠. 여기로도 VLAN 10의 트래픽이 들어오질 않죠. 그렇지만 이 업링크 포트에는 VLAN 10, 20, 30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트렁킹이라는 기술입니다. 트렁킹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 연결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VLAN 10번의 트래픽도 항상 흘러다녀야 되고 VLAN 20번의 트래픽도 항상 흘러다녀야 되죠. 또한 VLAN 30번의 트래픽도 흘러다녀야 되고요. 요걸 하나의 링크에서 요걸 처리해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트렁킹인데, 그 트렁킹을 하기 위해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캡슐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ISL은 인터 스위치 링크, 그래서 시스코의 독자적인 고유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 CCNA 강의에서 시스코의 독자적인 프로토콜 같은 게 이거 말고 뭐가 있었죠? 첫 번째 CDP가 있었죠.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두 번째
라우터에서 IGRP가 있었죠. 세 번째, 또 라우터에서 EIGRP. 만약에 고객이 나는 CDP를 꼭 써야겠다. IGRP를 꼭 써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선택은 결국 시스코 장비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도 ISL 크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시스코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802.1Q 다던큐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인캡슐레이션 방법으로 이거는 IEEE의 표준입니다. ISL은 이제 요 히스토리를 약간 말씀드리면 ISL은 요 802.1Q가 다던큐가 표준화되기 이전에 시스코에서 먼저 만든 겁니다. 즉 어떤 장비 어떤 기술에 대해서 장비 표준을 만들겠죠. 근데 장비 벤더는 이거보다 더 빨리 가겠죠. 특히 시스코 같으면 네트워크 장비 전체 네트워크 장비 시장을 끌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사전에 만들어진 방법으로 표준이 결정하기 전에 그게 바로 ISL이 되겠습니다. 두 그림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ISL 헤더와 802.1Q 다던큐의 헤더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개념은 원본 이더넷 프레임, 원래 VLAN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더넷 프레임이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앞에다가 헤더에다가 어떤 정보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다 이게 어떤 주소일까요? IP 주소일까요? 아니죠. 스위치니까 다 데이터 링크 계층, 즉 맥 주소죠. 맥 주소라든가 VLAN 정보, BPDU. 특히 VLAN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 이걸 가지고 헤더가 10이라고, VLAN 헤더가 10이라고 붙어있다. 그럼 이게 VLAN 10번이겠죠? VLAN 헤더가 20이다. 그럼 20이겠죠? 이런 식으로 장비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두 개의 스위치가 있을 때 구체적인 동작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요 헤더만, 요 내용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 구간에는 VLAN 10번과 VLAN 20번과 VLAN 30번, VLAN 10번, 20번, 30번 이런 식의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스위치가 구분을 해서 VLAN 10번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를 아무한테나 다 보내는 게 아니라 VLAN 10에다가 한번 보내야겠죠? 그 기준이 바로 요 헤더, ISL 헤더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VLAN 정보를 가지고 보내주게 됩니다. 다던큐 802.1Q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본 이더넷 프레임에다가 태그 VLAN 아이디를 집어넣게 됩니다. 추가되는 개념이니까요. 그 차이가 그게 바로 트렁킹을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간의 차이점 말씀을 안 드렸네요. 표에 보시면 인캡슐레이션 방법은 802 다던큐, 802.1Q, ISL이 있다. 이것을 정의한 곳은 표준이니까 IEEE 있고요. ISL은 시스코다. VLAN별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IEEE는 802.1S라는 것을 지원하고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요. 시스코의 ISL은 PVST, per VLAN 플러스, per VLAN 스패닝 트리 플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티브 VLAN이라는 거, 이게 바로 동작의 차이가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교재 39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즉, 요 IEEE의 802.1Q의 경우 트렁킹 구간이, 즉 이 구간이 기본적으로 VLAN 1번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매니지먼트 VLAN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정한 VLAN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즉 VLAN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VLAN 1번을 VLAN 1번의 요 값을
태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스코는 그런 개념이 없고요. 그냥 통과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이 나중에 보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 부분은 지금 뭐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정말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 그런 보안상의 네이티브 VLAN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 간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지만 IS 헤더에 들어오는 정보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던Q 802.1Q의 헤더에는 간단하게 이런 정보만 추가된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VTP는 즉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인데요. 시스코 스위치 간에 VLAN 설정과 관련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VLAN에서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그림은 아까처럼 단순히 스위치 두 대를 연결해서 VLAN이 복수의 VLAN이 있다. 이 그림이 되겠죠? 근데 VLAN을 스위치별로 다 설정을 해줘야 된다. 너무 귀찮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VTP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다수의 스위치에 VLAN을 설정할 때 쉽게 사용하는 거고요. VTP 모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버 모드, 클라이언트 모드,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그 차이를 보시면요. 서버 모드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VLAN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개별 스위치의 VLAN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VTP 메시지를 처리하고요. VLAN 정보 동기화, 즉 전체 스위치의 VLAN 정보를 모두 같게 싱크로나이즈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와 클라이언트 종속 관계로 보시면 되시죠? 서버 모드에서는 모든 VLAN 설정이 가능하나 클라이언트 모드는 불가능합니다. 개별 스위치의 VLAN 정보 저장 안 하죠. 즉 한 대의 스위치에서 서버 모드, 그 VTP 모드가 서버 모드인 그런 스위치에서 전체 스위치에 대한 VLAN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도 안 되고요. 단 메시지 처리는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사용을 하니까요. VLAN 간의 정보 동기화 안 하죠. 동기화는 해야 되죠. 당연히 어느 스위치에 VLAN 10번이 있나. 그래서 만약에 복수의 스위치가 있으면 여러 스위치가 있다. 이랬을 때 스위치별로 VLAN이 있으니까 이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는 조금 다른데요. VLAN 설정은 할 수 있죠. 그리고 개별 스위치에 VLAN도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VTP 메시지를 무시하네요. 즉 따로 노는 겁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로 설정을 해놓는다면 아무리 다른 스위치에 VLAN 10번이 있고 이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로 설정해 놓은 스위치에 VLAN 10번이 있다. 서로 같은 네트워크로 인식을 안 하죠. 왜냐? VTP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니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VTP에서 보다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하나의 개념은 VTP 프루닝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요 A, B, C가 있죠? 가정을 해서 VLAN 10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위치 A에는 VLAN 10번이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지금 VLAN 10번이니까요. A에도 VLAN 10번이 있고 B에도 VLAN 10번이 있고 C에도 VLAN 10번이 있죠. 그랬을 때 그럼 VLAN 10번에 대한 정보, 얘가 브로드캐스트를 낸다든지 트래픽을 보낸다든지 같은 VLAN에 있는 PC들에게 멀티캐스트를 보낸다든지 다 보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네트워크가 이렇게 6대의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스위치 2번 D나 E나 F에는 VLAN 10번이라는 게 아예 없다. 이러면 VLAN 10번의 정보가
트렁킹을 통해서 일로 아예 갈 필요가 없죠. 불필요한 트래픽, 불필요한 밴드위스의 낭비가 되겠죠. 이럴 때 요것을 막아주는, 이런 링크에서 아예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VTP 프루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VLAN의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금은 하나의 스위치에 VLAN 100번과 200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VLAN을 설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기본적인 방법 한 가지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굳이 지금 학습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제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VLAN을 설정하기 위해선 이게 좀 다르죠. 라우터 같으면 모든 설정은 맨 처음 유저 모드에서 프리빌리지 모드로 이동을 해서 다시 컨피그레이션 터미널, 컨피그 터미널 뭐 이래서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게 되죠. 여기 컨피그 샵 요 표시로요. 여기서만 설정을 할 수 있고 모든 설정 여기서 가능하고, 이 이네이블 모드 즉 프리빌리지 모드에서는 아무것도 설정할 수가 없죠. VLAN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VLAN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런 명령을 입력을 하시면 VLAN 설정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 아까 스위치를 지난 장에서 스위치를 설명을 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시스코가 캐드OS라는 게 있었죠. 그때의 잔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식이 아니고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가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가 아직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VLAN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먼저 VTP 도메인, VTP의 이름을 짓는 거죠. VTP 약자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이죠. 이거의 도메인 이름은 스쿨이다. VTP 패스워드는 시스코다. 잘 보시면 CISC0 숫자를 썼죠. 제가 패스워드 부분 설명할 때, 스위치 설정을 할 때, 패스워드 부분을 설정할 때 꼭 단순히 그냥 시스코 아우터 스위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진정으로 패스워드 기능을 할 수 있게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VLAN 100번의 이름은 티처다. VLAN 200번은 스튜던트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즉,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교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요즘 윈도우 환경에서 교실에, 실습실에 PC가 쫙 있다. 그럼 물리적으로 보통 다 같은 네트워크이죠. 여기 앞에 교사 PC가 한 대 있고 학생들 PC가 다 있다. 이 PC에서, 학생 PC에서 교사 PC로 마음대로 접근이 가능하죠. 물론 윈도우에서 공유를 풀어놓으면 접근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상위 레벨이고요. 하위 레벨에서 기본적으로 핑이라든가 텔넷이라든가 텔레 서비스를 만약에 이네이블 시켜놨다면요, 접속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허점이 많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그램이 생길지도 그러니까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좋지가 않겠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걸 다 분리를 시킬 것이냐, 물리적으로 힘들죠. 장소의 제약상 이 중간에 있는 PC실이나 서버 환경, 아니면 MDF 이런 식의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통신 관련 장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쪽으로 선이 들어오겠죠. 케이블이 들어오는데, 이미 한 대, 교사용 PC 한 대를 위해서 케이블이 한 대가 더 와서 스위치를 쓴다든가 비효율적이죠. 하나의 케이블을 가지고 한 대의 스위치, 여기서 모든 호스트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VLAN을 사용하면 두 개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죠.
잠시 다시 VLAN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정을 해주는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VLAN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VTP 이름과 VTP 패스워드 그리고 VLAN 정보를 VLAN 설정을 해준다. VTP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한 대에서 VLAN 자체만을 테스트 해보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 필요 없겠죠. VTP 설정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VLAN 모드에서 나가시고요. 구체적인 인터페이스에 가서 바로 너는 VLAN 뭐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시 똑같죠. 이제 프리빌리지 모드 샵인 상태에서 컴프티를 하셔가지고 인터페이스 FA0에 2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는 거죠. 가서 스위치 모드 액세스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100 이런 식으로 특정 VLAN을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에서는 FA 2번에서는 VLAN 100번, FA0 3번에는 VLAN 200번, FA0 4번에는 VLAN 200번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제가 설정을 해줬죠. 그리고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연결을 해주려면 트렁킹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트렁킹이 FA 0의 0 슬롯을 스위치 포트 모드를 트렁크로 써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트렁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학생들은 다시 헷갈릴 게 없겠죠.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근데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회사는 시스코 안 쓰고 딴 데 거 쓰는데 트렁킹이라는 말? 그거 아닌데? 그거 좀 뜻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건 교재 39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표준 영어는 트렁킹이 아니라 태깅입니다. 태깅. 즉, 그 태그에 대해서 태그를 묶어준다. VLAN 태그, VLAN 아이디를 묶어준다. 태깅인데요. 그리고 표준 영어에서 트렁크는 이더 채널 있죠? 아까 제가 앞장에서 스위치를 말씀드릴 때 두 개의 물리적인 링크를 묶어서 서버나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해서 쓰는 기술. 이것을 트렁킹이라고 합니다. 표준 용어로는요. 그런데 시스코에서 이런 거는 다 이더 채널링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VLAN 간에 묶어주는 게 트렁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워낙 시스코 장비가 많이 쓰여가지고 용어 자체의 용어를 따를 때가 많아서 혼동을 좀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을 위해서는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시스코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즉 VLAN 간에 다수의 VLAN 아이디를 묶어주는 것, 즉 다수의 VLAN 정보가 돌아다니게 해주는 게 트렁킹이고, 복수의 장비에서 같은 스위치나 서버, 스위치 투 라우터도 가능합니다. 그런 곳에서 묶어주는 기술이 바로 채널링이다, 이더 채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VLAN 설정은 지금 간단했죠? 인터페이스에다가 그 VLAN만 설정해 주면 된다. 그리고 트렁크 포트 하나 설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 제가 설정한 VLAN이 정상 동작을 하고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명령어는 show VLAN은 명령어가 있는데요. show VLAN은 현재 스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VLAN은 다 보여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VLAN 300 하나, 앞에 얘가 아니라 다른 또 얘인데요. 하나만 넣습니다. 딱 하나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만든 적이 없는데 왜 VLAN 1도 있고 1002번, 1003번, 1004번, 1005번이 있느냐. 나머지는 다 디폴트입니다. 기본 VLAN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스위치의 VLAN을 설정을 안하면 VLAN 1번으로 작동하면서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VLAN 300 VLAN의 이름은 테스트 VLAN은 FA0과 1과 0의 2 얘네 둘은 테스트 VLAN이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1002, 1003, 1004, 1005 이것들은 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VLAN 값이고요. 이걸 보시게 되면 VLAN 1번은 타입은 이더넷이고 SAID는 이렇다. 보시면
여기가 1이죠? 300이죠? 그러면 VLAN 1과 VLAN 300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더넷이기 때문에 이더넷 기본 MTU는 1500 이런 기본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걸 잠깐 보면 뭐 FDDI 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DDI 네트워크를 조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이제 학교망이었습니다. 대규모 이제 실제 학교에서 쓰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학교 FDDI 연구를 위해서 한 2km 정도 그 FDDI 망을 가설해 놓은 학교가 제가 보기엔 국내에는 없고요. 이제 해외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연히 공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FDDI 네트워크를 솔직히 구경만 하고 실제로 설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뭐 실제 지금 연구에 FDDI를 더 발전시키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 기술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다 그냥 무시하셔도 4개의 줄은 무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show VLAN을 써서 show VLAN 명령어인데 브리프라는 옵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간단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아까 VLAN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져 버렸죠. 요 위에 정보만 보여주죠. 아까는 여기 show VLAN 하면 이걸 보여주고 밑에 어떤 다른 정보를 또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현재 스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VLAN과 VLAN 이름, 현재 상태, 현재 VLAN이 설정된 포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포트하고 인터페이스 차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용하는데 논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포트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루프백 포트 이렇게 안 한다. 루프백 인터페이스다 얘기한다. 스위치도 스위치 포트라고 얘기도 하지만 스위치 인터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페이스 F0의 1 이렇게 얘기하고 뭐 포트 0의 1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용어 차이 같은 게 용어 차이, 미묘한 용어 차이가 좀 있지만 굳이 포트하고 인터페이스는 구분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처음 네트워크 공부했을 때 한 4년 전에 전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어디서는 포트라고 그러고 왜 어디서는 인터페이스라고 그런 거야. 아무리 물어봐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다들 아니 그냥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우연하게 작년에 좀 시스코 엔지니어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미국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정말 시스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인터페이스하고 포트하고 뭐가 틀리냐? 내가 보기엔 똑같다. 그랬더니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자기도 똑같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저랑 다르게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분이 딱 얘기해 주시는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로지컬한 루프백이나 터널에서는 터널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CCNA에서는 안 나오는 이제 그 이후 과정이나 좀 실제 현장에 가시면 VPN 터널, VPN을 이용해서 뭐 터널링 기술, 뭐 이런 것들이 IPsec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포트라는 걸 안 쓴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또 여담이었고요. 스위치 VLAN 300, 쇼 VLAN 300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show VLAN이었죠. 이 부분 역시 그냥 show VLAN이라는 명령을 썼다가 그 다음은 show VLAN brief 짧게 보여달라는 명령을 쓰고 아예 이것도 귀찮다. 나는 구체적인 특정 VLAN만 보여달라. VLAN 300에 대한 정보만 보여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VLAN 300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정확한 VLAN 어떤 특정 VLAN 정보를 볼 때는 아예 그냥 특정 VLAN 이름을 VLAN 아이디를 넣어서 보시면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VLAN과 관련해서 VTP라는 게 있었죠. VTP 상태를 보는 명령어입니다. show VTP status. 그러니까 즉 현재 스위치에 로컬 스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VTP 관련 값들을 보여달라. VTP의 버전은 2고요. 맥시멈 VLAN. 그러니까 최대로 VLAN을 지원할 수 있는 건 68개까지. 현재의 VLAN 오퍼레이팅 모드는 서버다. 디폴트 값이 서버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VTP 도메인 이름은 코프다. VTP 프루닝은 이제 디세이블 안 쓰고 있죠. 그리고 VTP 버전 2 모드 enable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컨피그레이션이 언제 마지막으로
modify, 변경이 됐었느냐.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에 됐다. 왜 그러냐? VTP는 제가 VTP 서버는 VLAN을 생성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다른 스위치에 VLAN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클라이언트 모드라면 다른 곳에서 와서 VLAN 정보, VTP 정보를 수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VLAN과 라우팅인데요. VLAN 부분을 설명하면서 같은 스위치지만 VLAN 100번과 VLAN 200번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꼭 라우터가 있어야지만 통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기에는 이런 같은 스위치 연결이 됐지만 A하고 B하고 B하고 지금 요 화살표 쳐진 부분이요.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라우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된다. 요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한번 설정을 살펴볼까요? 스위치에는 특별한 게 없겠죠? 그럼 스위치에는 VLAN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VLAN 100, 200, VTP 모드 서버, VTP 도메인, 시스코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하게 VLAN만 설정을 해주면 끝이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가서 특정 인터페이스가 어떤 VLAN에 속해져 있는지 인터페이스 0의 1을 VLAN 100번에 속하게 해라. 인터페이스 FA 0의 2를 VLAN 100번, 0의 3은 VLAN 200번, 0의 4는 VLAN 200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인터페이스별로 VLAN을 설정해 줍니다. 인터 VLAN, 즉 VLAN 간의 라우팅은 인터 VLAN 라우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네트워크 영어가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직 IT 전체 분야에서 특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또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국산이 없습니다. 참 불행한 현실인데요. 일부 뉴스를 보시면 국산 장비를 많이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100대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 국산 장비가 70대다. 정말 많이 쓰죠. 근데 이 100대의 값어치를 따지면 100억이다 그랬을 때 국산 장비는 1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수는 많은데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모뎀 같은 거, ADSL 모뎀, 케이블 모뎀 그런 것만 국산이고 아주 싼 스위치 이외에 고급 장비들은 다 시스코 제품이나 아니면 뭐 주니퍼 제품, 외산 제품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한글화 한다는 게 아직 무리가 따릅니다. 한글화 억지로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 저처럼 뭐 VLAN 간의 라우팅이나 인터 VLAN 라우팅이나 뜻은 통하죠. 근데 실제로 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영어로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 최대한 영어 좀 덜 써보자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정 부분은 그냥 랜 설정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자꾸 딴 얘기를 좀 빠지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해준 게 특정한 게 없죠. FA 0의 1, FA 0의 2에 VLAN 100번을 설정해주고 FA 0의 3, FA 0의 4에 VLAN 200번을 설정해주고 FA 0의 0을 트렁크 포트로 설정해줬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섹션의 VLAN 설정과 똑같습니다. 헷갈려 하실 필요 없죠. 그냥 라우팅하기 위해서 스위치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에는 VLAN만 설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VLAN 간의 라우팅을 위해서는 라우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라우터가 필요하다고 그냥 꽂는다고 실행되지 않죠. 라우터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라우터가 있었고 스위치가 있었고 서로 다른 VLAN이 있었죠. 그래서 VLAN 100번, VLAN 200번 이런 식으로 있었죠.
이랬을 때 VLAN 100번에서 200번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또 이 라우터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라우터 인터페이스 하나죠, 지금. 물리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다른 네트워크로 생각을 하느냐. 바로 서브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인터페이스 자체는 메인 인터페이스, 이걸 FA0의 0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냥 활성화를 먼저 시켜줍니다. 즉 노우샷 상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FA0의 0/0.10 0/0.20 이런 식으로 .x 이런 식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라우터는 이 인터페이스를 꼭 쪼개서 두 개의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FA00 메인 인터페이스는 00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연결도 하나고요. 인캡슐레이션 DOT1Q 100 VLAN의 인캡슐레이션 방법은 DOT1Q를 써라. IEEE의 표준이죠. 그리고 VLAN 아이디는 100번이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의 IP 주소. 이 IP 주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VLAN 100번에 있는 PC들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가 필요하겠죠.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여기 만약에 주소가 하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한 거는 VLAN 100번하고 VLAN 200번하고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주소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0.1 11 여기 두 번째 서브 인터페이스 .20에서는 11.0.0.1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이지만 아예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 네트워크 10.0.0.0 네트워크 이 부분은 11.0.0.0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로 분리가 됩니다. 서브 인터페이스와 인캡슐레이션 방법 IP 주소를 설정한다. 닫원키는 ICP의 802.3을 얘기한다. 여기가 만약에 ISL이면 그냥 인캡슐레이션 ISL 100, 200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개념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어려워서 이 설정을 하지 못하는 엔지니어가 있는 게 아니라 VLAN 같은 스위치에 있는데 같은 스위치에 꽂아놨는데 왜 라우터의 설정이 필요하냐,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VLAN 간의 통신을 위해선 꼭 라우팅이 필요하고 라우팅을 하기 위해선 라우터가 필요하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서 라우팅이나 스위칭까지 이번 장으로 해서 라우팅이나 스위칭이 끝났죠. 그렇게 되면 CCNA 시험의 거의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끝나야 됩니다. 물론 아직 그 라우터의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해서 보안 관련 사항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출제가 되죠.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남아 있지만 그거 외에 뼈대가 이루는 라우팅이나 라우터, 스위칭이나 스위치, 그다음에 TCP/IP, OSI 계층 모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거의 전부 다루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복잡하시죠? 여태까지 처음 만약에 CCNA 공부 처음 시작하셔갖고 쉬지 않고 그냥 쭉 들으시고 그냥 쭉 쉽게 공부하셨다. 이렇게 되면 아직 나 특별한 거 아는 게 없는데 막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외로 많은 부분을 다루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소소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갖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